반갑습니다. 제가 시간을 딱 맞춰서 온 것 같아요. 5분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 보니까 다 강의들을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거의 다 여성분이세요. 강의 받는 분은 전부 다 여성분이시고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거의 다 여층은 다 여성 선생님이신데 역시 여성들은 교육을 많이 하시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멀리 광주에서 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잘 정리해서 보고하란 말씀을 3개월 전에 그 서유경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서서 했던 분들이 지역운동과 지역 그 센터들이 뭘 하는가를 다 정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굳이 광주까지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뒤늦게 생각을 해보고 뭔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프린트물에는 다른 지역에서 참고할 만한 것들은 별로 차별화 보이지 않고 있죠. 저는 여기 오면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숫자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이 좀 격이 없었으면 좋겠다. 1시간이 될지 1시간 20분이 될지 저는 여기에 다 차든 또 두 분이 계시든 상관치 않습니다. 제가 지방자치 교육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15명, 25명, 또 50명 원대도 있고 또 공무원들과 함께 교육을 해야 한다 할 때는 400명이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강당에서 하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서운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5분, 6분 계셔도 너무 저는 즐겁고 또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고 뒤에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비전을 갖고 할까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빛거울 광주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광주하고 대구하고 친구가 많이 되어서 달구벌 대구, 빛거울 광주에서 달빛 동맹 이렇게 맺어서 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상당히 시민단체들이 많은 곳이에요. 80년 당시에 이후 어지러진 것들이 있어서 민중단체들이 또 많고 또 노동단체들이 상당히 세고 그런 텃밭에서 시민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밑자리가 그래도 좀 튼튼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만들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지금 78세 드셨어요. 정구선 이라고 한 우리 이사장님인데 78세. 광주에는 그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희귀하지만 저는 이분을 존경해서 제가 잘 이렇게 모셨습니다. 직원은 17명인데요. 이게 잘못됐죠. 우리 NGO 센터에서는 3명의 TO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 14명은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때 만들 때는 2009년도에 지역 단체가 한 550개 정도의 단체가 있었어요. 이 단체들이 지역에서 NGO를 후원해주는 그런 이중장치의 재단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2002년도부터 했었습니다. 그 힘을 그대로 다 모았죠. 그래서 지역의 시민운동을 보다 체계화시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구축을 그럼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이 민간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을 시가 굉장히 원했었어요. 그런 3가지 이유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이 조직은 현재 그렇습니다. 조직은 우리 이사회가 짱짱합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강주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뭐 보수, 진보, 80년 강주 이야기할 때는 강주의 보수단체나 뭐 진보단체가 다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지만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국민운동 3단체를 비롯해서 시장이 권력 바뀌어질 때마다 거기에 잘 이렇게 처세를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를 보수단체라고 하는데 그런 단체까지 다 아울러 가지고 이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는 부산은 반쪽이 나 있을 거예요. 부산은 그 지역의 NGO 센터가 2개 운영이 됩니다. 보수단체가 하는 데가 있고 지금 상당히 그 정통으로 참여연대 계열의 정통 시민운동을 해왔던 데가 만든 데가 있고, 지난번에 김해몽 센터장이 이야기를 하셨다면 거기가 이제 참여연대 출신 아닙니까? 거기가 만들었는데 보수단체가 우리도 따로 지원을 해달라 해가지고 만들어서 2쪽이 났는데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는 28차 회의를 하면서 지역을 다 녹였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NGO 시민 재단이라고, 이렇게 사단법인인데 재단법인이라고 지망을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 망라된 상징성이 굉장하고요. 그 다음에 2개로 되어 있습니다. NGO 센터하고 사회경제센터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사회에서는 NGO 센터와 사회경제센터 보고를 다 같이 받습니다. 상당히 지금까지 보여줬던 다른 지역의 지역센터보다는 체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센터장은 제각이고, NGO 센터장은 제각이고, 사회경제센터장과 본부장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협동조합, 그 창업 육성팀, 마을기업, 또 뭐 사회적기업, 이게 다 합니다. 강주시 전체를 다 맡아서 하는 거고, 저희는 NGO 관련된 부분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다른 지역하고 같죠. 비전과 미션은 우리가 지역 재단을 지향하면서 시민 참여의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아까 추진 배경 이야기를 말씀드리다가 지역의 다양한 거버넌스를 요구를 이제 시가 해오게 됩니다. 무슨 센터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마을 공동체 센터, 사회통합지원센터, 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또 도시재생 지원센터, 이런 센터들을 많이 만들어, 또 여성재단, 복지재단 이렇게 많이 만들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최근에 와서 행정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무슨 중간 지원 조직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자기들의 선호에 따라서. 그래서 NGO 학회에서도 그런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운동이 소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간 지원 전략으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런 논문도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 현장의 활동들이 활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사회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NGO가 과거처럼 활성화될 수가 없다.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들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전략이 필요다 하는 논문들이 많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거버넌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이 중간 지원 조직들을 만들려고 했어요.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과정에서 NGO 센터도 지역별로 그렇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다가 이게 지금 함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바라고 있는 거버넌스의 그 욕구하고 NGO가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거하고 서로 잘못 만나면 완전히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먹히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NGO 센터라고 처음에 했을 때는 좋았는데 NGO 지원센터라고 이름이 저희들은 이제 바뀌면서 그건 위탁을 받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위탁을 받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요즘 제가 잠 못 자고 있는데 6급이 정말 그 행정을 다 하시더만요. 6급이 제 센터장, 저는 정말 보면은 시민운동에서 졸업을 해야 할 그런 활동 경력이 있는데요. 그전에는 상당히 지역에서도 제가 좀 활발했는데 6급이 딱 저를 잡았어요. 위탁을 7월 달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이제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제 풀어야 되겠는데 이런 지원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얼마나 잡혀 있을까?
시민운동의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올가미가 되고 있어요. 예. 우리가 거버넌스 전략, NGO와 정부와의 관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거 하나의 게임으로만 이렇게 느꼈는데, 우리가 행정이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 협력 전략을 쓰면 우리가 오히려 그걸 밀어내고 대립 전략을 쓰는 게 우리한테 이기다.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절실하게 느끼는 이런 대목입니다. 거버넌스에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추세가 트렌드화 되고 있고 계속 생겨날 겁니다. 지금 충남도 지금 NGO 센터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만든다고 모임에 가끔씩 와요. 그러면 전라남도도 만들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찍어낸 것 같이 보여요. 여기서 비판의식을 가지셔야 되는데 왜 6개 앞에서 지역센터들을 설명하라고 하니까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발표를 하냐. 그건요. 베꼈어요. 계속 지자체가 와서 베껴가고 다른 지역에 그걸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이 실무자들이 와서 베껴가고 초기에 이 초기에 부산 그 다음에 저희 강주 대전 대구 그 다음에 강원도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5군데가 출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대전은 지자체가 지원을 안 해줘 버렸어요. 그 다음에 대구도 안 해줬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부산과 강주와 이 두 곳은 지자체가 정확히 대응을 해줬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과 강주를 전부 다 후발주자들이 베껴갔습니다. 서울센터 만들 때도요. 우리 굉장히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강주 공무원들하고 굉장히 서울시의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나가려고 하느냐. 장단점들 전부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이 모임체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모습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해외 사례는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강주의 현황도. 근데 강주도요. 보면은 이 단체 수가 작년 기준으로 한 608개. 우리가 유일하게 광역 단체 중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편람을 매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 빠지도 않고 계속 올라오고. 편람을 만드는데 보니까 보통 한 10여 개 단체씩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직능단체를 포함한 것이니까 그거 떨면은 한 250개, 260개 정도가 시민사회단체라고 분류가 됩니다. 이 속에서 저희들은 NGO 세상이라고 합니다. 강주가 NGO 세상이다. 이렇게 자아자찬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일은 다른 데하고 좀 다를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잘하는 것은 그 활동가들의 그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열심히 합니다. 역량 강화 사업으로. 활동가 학교가 있지만 해외 연수 부분이 저희들이 잘합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13년 올해 하면은 14년 되는데요. 14회 동안 해외 연수를 쭉 해왔습니다. 15명. 올해는 17명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런데 마을 만들기나 도시 재생, 협동조합 그런 우수 사례, 중국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해외 연수하는데 처음에는 지자체로부터 이걸 빼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없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투쟁해가지고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는 제일 중요한 거다. 이런 눈높이에 맞는 부분 단위로 활동가 5년차, 활동가 15년차, 아니면 신입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런 활동가 학교가 있지만
그것들을 통틀어서 휴식을 취하고 또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해서 운영을 이렇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요,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잘 되고 활동의 내용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지방 그 행정연수원에 무슨 저도 회의 있어서 갔는데 그 충청남도의 어떤 공무원이 저를 딱 손을 잡더니 NGO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많이 검색을 했는데 강주 NGO 센터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고 자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활용을 좀 잘하고 활성화를 좀 잘 규모 있게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로 저희들이 딴 데하고 차별할 수 있는 것은 NGO 센터라고 했는데 이게 뭐 공간이 한 3, 40평, 50평 갖고는 센터를 할 수 있겠냐 해서 저희 공간은 340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은 곳에다가 인큐베이팅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회의 공간, 또 세미나 공간, 또 워크숍 할 수 있는 조그만 미팅룸 이런 것들을 잘 일본에 가가지고 배워갖고 왔죠. 2004년도에. FM도로 그 공간을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연간 2만 한 5천 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공간 내에서. 그래서 시청 건물이 좁았을 때는 와서 공무원들도 하기도 하고 단체들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 빅골 아카데미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전대, 조대에 퇴직하셨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요즘에 그 사회공헌 일자리라 해가지고 그 고용노동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 연계를 시켜가지고 교수님들이 지금 모여서 경로당 가실 것 같지는 않고 은퇴하신 교수님들이 제일 잘하시는 게 뭡니까 했더니 우리는 평생 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의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무료로 가능하죠. 무료로 하실랍니까 했더니 무료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반기에 22강자, 하반기에 22강자 해가지고 44강자를 교수님들 12분을 그 선발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계획을 주시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와서 주민 교육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자기가 평생 동안 강단에서 그 전공했던 걸 그냥 그 가르치고 주민들도 와서 인문학 강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듣는 이런데 평생 교육원이 있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형화된 그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실제로 한번 교수님들이 저렇게 강의를 하고 싶어 하시니까 기회를 한번 줘봤는데 이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들어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평생교육 우리가 민주 시민 교육으로 좀 전환을 시켜내 보려고 하는 건데 올해 3년째를 지켜보고 내년에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또 강주가 자랑할 만한 것이요. 이 민간 합동 정책 워크숍입니다. 저희들은요, 120명 정도씩 워크숍을 하는데 공무원들 6급 이상 사무관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하고 같이 1대1로 한번 정책을 겨뤄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활동가들이 대표나 활동가들이 60명, 6급 이상의 그 국장님까지 다 모여서 60명, 120명이 분과별로 나눠서 워크숍을 하고 최종적으로 시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사무실인데요. 오셔가지고 정책 만들어진 것을 시정에 반영하는 이것을 13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아까 그 해외 연수 부분하고 이거는 13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해온다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제가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박강태 강주시장님이 국회의원 하다가 시장이 되셨는데 그 국회의원 때 뇌물 사건이 있었어요. 그 3천만 원을 받았더니 현대건설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비리 저자가 재판에 그 뭐 해보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시장 퇴진 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저 시장 못 믿겠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퇴진 운동하면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민간 합동 워크숍인데 행정과 계속 정책 워크숍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 중인데 시장 퇴진 운동을 해버리면 시가 아주 옹색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단절됐는데 제가 시장과 시정은 다르다. 예, 시장 개인에 관련된 퇴진 운동인데 왜 시가 거기를 거들고 우리하고 단절한다 그러냐. 공무원들은 시장 편에 들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들 설득해 갖고 퇴진 운동 하면서도 2년 동안 퇴진 운동 했는데 그때 하면서도 이걸 했어요. 그래서 그걸 끌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아서 보니까요. 막 서울시에서도 천인 그 복지 그 어떤 정책 만드는데 뭐 퍼실리테이트라는 기법으로 해가지고 원탁 토론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게 많이 생겨났어요. 이제 예, 우리 지역에도 이걸 이제 보면서요. 아 섞이니까 뭔가 발언이 나오고 혁신안이 나오고 그렇구나. 이제 우리들은 이제 상당히 뒤처진 이런 워크숍을 했는데 이후에 이게 모태가 돼가지고 원탁 토론 500인, 300인, 뭐 충청 또 도민 정상회의 이런 것까지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걸 봤는데 예, 하여튼 우리도 변형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런 전통이 강주에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지역 운동을 이제 같이 정리를 해보면서요. 이 앞서서 역할을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저는 시민운동을 대학 이후에 다른 거 하지 않고 아까 그 회장님 하시는 대로 저도 학교가 불안하게 되어가지고 사회운동만 쭉 해왔습니다만 저는 시민운동을 해오면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한 또 그 세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이런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넓힐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사이버 상으로 공부를 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같이 공감을 할 거라고 봅니다. NGO 학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성찰력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회에 대한 또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가 또 기쁘게 생각한 건 인간에 대한 성찰 이걸 하게 되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 어드바케시 운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자기 대변을 하지 못한 자기의 처지라든가 또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이 낙후된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운동을 우리는 한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간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고 그 성찰력이 대단히 그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보다는 뛰어나지 않느냐. 이게 종교적인 또 인간으로서 성숙함을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보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이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걸 자주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지구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냉철하게 활동하는 이런 비전을 우리가 시민운동하면서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예. 제가 뭐 공무원 시험 봐갖고 합격이나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남보다 뭐 연봉 8천만 원, 1억을 받아서 노후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미래에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예. 제가 지역센터장 하면서요, 한편으로 집으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관세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는 좀 제가 어깨가 좀 높아진 것이 있어요. 센터장 되고 나서 제 급여가 엄청나게 올라 버렸어요. 얼마 받은 줄 아십니까? 저도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4,800만 원 받아요, 제가. 아니, 초원에서 그 정도 받으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5급 공무원이 그 정도 받는다 하더라고요. 5급 공무원 8호봉에 해당되는 걸 준대요, 저한테. 지원센터 하면서. 그래가지고 돈이 한꺼번에 너무 과거보다 거의 배 이상 이렇게 튀니까 제 아들한테, 야, 너 시민사회 운동해라. 여기는 문도 없다. 다 열려져 있다. 딴 데서 자기 미래를 구하지 않고 시민사회를 재발견하면 어려운 시험 합격할 필요 없고 또 날마다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시민운동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가 부어서 지가 처먹는, 지부지처? 지가 부어서 지가 처먹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또 가라오케라고 스스로 코인 돈 넣어가지고 마음대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예. 자기 멋에 자기 스스로의 자율성을 이제 그만큼 갖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것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많이 정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들 상담도 많이 해보고 이런 직업 뭐 체험 같은 거를 할 때 좋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33명 중에서 손 들어봐요. 그러면 한 서너 명 들어요. 아, 그러면 앞으로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 많이 하겠네. 또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그러면 또 듭니다.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제 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손 안 든 사람에 대해서는 전 관심이 더 많아서 시험 봐가지고 떨어질 것 같은, 또 시험 보기 싫은 이런 사람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기 가치관을 제일 빨리 수립할 수가 있다. 자원봉사만 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 스카웃한다. 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을요, 지금 NGO 부분에 시민사회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보면요.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켜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정규직만 꼭 고집한 것은 아니에요. 나 다른 일도 하고 싶고, 기타도 배우고 싶고, 문화활동도 하고 싶은데, 한 뭐 4시간 하고 한 80만 원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전 주부인데 집에 아이도 있고 그래서 한 뭐 4시간 정도 활동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왔답니다, 정말로. 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보면 안 돼요. 그건 민노총이 나쁜 짓거리예요, 그건. 예. 오히려 더 자유스럽고 보다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못 본 겁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24시간을 각자 따로 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이런 사람이 있고, 지금 이미 코 골고 자야 4시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을 출근하고 월요일을, 화요일을 쉬는 사람도 있고, 완전하게 24시간을 스스로가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케줄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지. 그래서 NGO 영역은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저 일자리 만들어 한다면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런 생각만, 비전만 가져준다면, 우리는 제주도에서 살아도 되고, 지리산, 거기 실상사 옆에서 살아도 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살아도 되고, 또 라오스에 가서 잔디 키우면서 살아도 되고, 예. 예. 이 NGO가 국제 NGO로서 우리 젊은 애들 보니까 그 월드비전이나 또 굿네이버스 이런 뭐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데 들어가서 활동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예, 그건 다 국제적인 관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비전을 가져다 준다면 앞으로 참 자기 스스로 잘 헤쳐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과 행동을 지구적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운동을 통해서 같이 균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한다면, 맞춰주기만 한다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상적인 인간형이 되고 삶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보람을 많이 행복한
이런 직업군이 되겠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가 시민사회 영역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하고 있는 중에서 사회경제센터를 같이 병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엔조센터하고 사회경제센터를 같이 하는데 저는 그걸 봤어요. 맨날 그 창업 그 상담 해주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어떤 혜택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컨설팅 해주고 또 한번 상담해주고 교육해주고 또 협동조합은 이렇게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창업은 이렇게 합니다. 지원 혜택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준 거 보면서 왜 NGO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런 적용을 안 할 것이냐.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부터 더 그걸 적용을 더 현실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무궁무진한 영역이다. 두 번째로 이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역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저한테는 보람됩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도 왜 서울 사람이 회장하지 않고 지역 사람을 했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저는 여기서 서울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오히려 지역에서 앞으로 비전이 더 있습니다. 지역운동이요, 지역운동이 훨씬 더 앞으로의 그 탄력성과 그 다음에 성공 잠재력이 높습니다. 보세요. 지역운동은 지방자치를 근간으로 합니다. 지방자치 20명이 됐는데, 그런데 지역을 모르거나 지방자치를 모른다고 하면은 과연 NGO를 안다고 할까요? 시민사회를 안다고 할까요? 그 사람이 우리 사회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할까요? 지방자치가 행정의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행정학과에서는 지방자치를 행정자치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정치학 분야에서는 별로 이해를 못해요. 의회제도라든가 이 정도밖에. 근데 보면은 행정과 정치 영역이 NGO 영역에서 보면 같이 보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완전하게 그 행정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요즘에는 행정학회라 하지 않고 거버넌스 학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행정의 영역으로 거버넌스를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그렇게만 관찰하고 논문도 대부분 또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행정학 쪽에서 접근을 많이 해요. 정치학 분야에 없습니다. 또 우리 NGO 부분에서도 이걸 잘 다루면 좋은데 잘 안 나와요. 안 봐줘요. 근데 앞으로 논문 쓰실 때 이 지방자치를 보시면 굉장히 좋은 논문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지방자치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은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장이 안 됐으면은 서울을 마을 공동체로 만들겠다. 서울에서 마을 만들기. 이게 지금 행정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될까요? 성미산 정도에서 끝쳤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저는 박원순 시장이 그 시장 공약 내세울 때 서울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저 완전히 풍이다. 어떻게 세계적인 그 수도, 세계적인 도시지 않습니까? 서울이. 태국보다 훨씬 더. 그런데 이 세계적인 자본주의가 참여하게 되는 이 서울에서 어떻게 공동체란 말을 쓸 수 있냐? 뻥이다. 공동체는 그야말로 그 공동체의 규약에 의해서 규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옛날 촌락 공동체의 개념들을 서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뻥이다. 저거 실패할 거다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끌고 가잖아요. 저는 박원순 시장이 지방자치를 알게 해준 상당히 큰 공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 뭐 세민년에서 대통령 후보가 없으니까 그걸 끌어쓰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또 한탕주의예요. 한탕주의. 절대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지방자치를 끌고 가는 힘이 서울의 지금 힘이 굉장히 셉니다. 서울이 견인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커요. 보세요. 물론 지방자치는 김대중 대통령 때 살렸다 하지만 그것이 잘 되게 하는 부분은 좀 민도가 있는 광주나 전남이나 서울 일원이나
뭐 이런 데 될 겁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뭐 이런 데까지도 앞서가는 행정들이 막 벌어져요. 그 다음에 중앙을 향해서 투쟁하는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 같은 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요. 그분은 수도권 그 규제 완화를 시켜달라고 버스를 28대를 그 모아가지고 요 청계천 옆에다가 쫙 세워놓고 서울역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진짜 신같이 보이더라고요. 예. 서울이 이래야 되겠느냐? 대한민국이 이래야 되겠느냐? 마치 옛날에 삼국지에서 봤을 때 수십만 명의 대열을 이끌고 와가지고 딱 깃발 세우고 그 성을 함락시키는 일장 연설한 것처럼 김관용 지사가 너무 멋있었어요. 지방자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분들을 알아요. 요즘에 와서 지방 분권이 안 된 사례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ER 자치밖에 안 된다. 그런 현실 속에서 지역은 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너무 많이 해요.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뭐 야구로 보면 3할 타자가 그래도 우리가 눈에 띄는데 2할 타자는 잘 눈에 안 띄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를 5할 정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자치하더라도 2할도 안 되고 2할도 될까 말까 하고 있으니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는 지역 시민운동도요. 이 참여연대나 뭐 이렇게 경실련 이렇게 어드바카시 운동도 하고 전국적인 범위의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 운동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지방자치 운동을 하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앞으로 비전이 더 있어요. 보세요. 우리 한국 정치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 일본은 지방자치가 튼튼해 있기 때문에 중앙 정치는 엉망이지만 정치 불안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정치를 희망을 발견을 한다면 지역에서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돋아남으로써 저는 한국 정치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이후에 또 나오고 그 뒤에 또 어떤 새누리당 후보가 또 나와서 박근혜보다 더 우향우위해서 갈지라도 지역에서는 그리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역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삶, 이걸 비전을 통해서 이런 미션을 수행해야 할 지역운동에 몸담고 있는 제가 너무나 행복하고 저는 너무나 미칠 것 같은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학규 대표를 제가 존경한 이유가 그분이 우리 국민들한테 메시지 하나를 정확히 던져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 있는 삶, 예, 저녁 있는 삶. 그분이 그걸 하고 아무 뒤에 빛도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저기 백년사, 강진에 있는 백년사를 찾아갔어요. 지금 직업 중이지 않습니까? 전화하고 가면 도망가 버리니까 안 만나주니까 그냥 불시에 갔어요. 근데 공양을 드시는 점심시간에 딱 만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알고 있는 지인하고 둘이 갔는데 거기에서 거들떠 보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 많이 온답니다. 대표님이 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민년에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말 안 들으려고 피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한 명인 줄 알고 저를 피하더라고. 저희 피했어요. 근데 저는 감사의 표현으로 갔어요. 저녁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 그 말 한 자리 하려고 갔어요. 근데 그전에는 안쳐도 안 하더니 그 말 하니까 저한테 손을 딱 잡더라고. 어디서 뭐 하냐고 그때서. 그리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대표님은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책을 그렇게 쓰고 왜 그 말만 하고 지금 그렇게 거꾸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그때 자기가 지어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진짜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상징화 시켰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지역에서 퇴근하고 온 이후에 지역 마을의 이웃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예.
제 부부싸움을 많이 했는데요. 뭐겠습니까? 뭐 벌이 때문에 많이 싸움을 했겠죠. 왜 돈도 안 갖다 주느냐. 애들 교육은 이렇게 엉망이 되어 간다. 그래가지고 무슨 경희대 대학원 다닌다고 그 2년 동안 막 이렇게 KTX 돈 막 그렇게 뿌리고 그런 걸 하고 왜 집안에 신경을 안 쓰냐.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요. 이웃 동네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그 부부 동반 모임을 3년 전부터 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저는 뭐 종교라는 거 다 끊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성당에 오래요. 그러고 갔어요. 저는 성당이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오라고 하니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자게 해가지고 갔고 또 마을 만들기 아파트 이렇게 돌면서 어떤 제가 정말 제가 지원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 노 교수님이 또 성당에 와야만 된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좋은 사람들이 가가 있으니까 바로 담벽이 있거든요. 성당에 우리 아파트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거가 다 있어요. 등등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이후 끝나고 나면 저녁 시간 동네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동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소통도 되고 나눔도 되고 또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아파트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 아파트가 전국에서 2번째 민원이 많은 고소 고발이 많은 아파트랍니다. 굉장히 큰데요. 그거는 뭐 우리 법원 앞에 살기 때문에 판사 거기 지방법원 판사 거기가 사택으로도 쓰기도 하고 뭐 변호사들도 많이 살고 그런데 아파트에 너무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싸움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임들을 통해 가지고 동네 문제 해결을 좀 더 하는데 노력을 하자. 그리고 엊그저께는 시청 공무원들 이렇게 워크숍 때 시장님, 시민의 시장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윤장현 시장님이 공무원들도 저녁에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오.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 지역 아파트에 가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좀 개입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역할을 해주라고 하시오. 왜 공무원들은 시청에서는 민원 업무 다 보면서 집에 자기 동네에서는 모른 척하고 저렇게 한답니까? 이건 마을 만들기 정책을 많이 편다고 하는 강주에서 거꾸로 가는 일입니다. 이건 눈 감고 앙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저녁에 자기 시간을 갖게끔 하고 자기 동네에서의 그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n분의 1 정도 동네 주민들처럼만 역할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다 이 말이죠. 지방자치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웃 공동체라고 하는 걸 언제 맛봤겠습니까? 그런데 도시 안에서도 완전한 공동체 개념은 아니지만 소모임들을 많이 해나가고 요즘 시민사회단체들도 이제 그 씨앗 사업이라 해가지고 공동체 모임, 동아리 그런 곳에다가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한 10개 팀 100만 원씩 아무 조건 없이 줘봤어요. 지금 뭐 시한테 보조금 사업 받으려면 정산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산 필요 없다. 100만 원 여기서 말만 잘하면 100만 원씩 드린다. 해가지고 제한세 넣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그 PPT 좀 해보고 그다음 신뢰가 가는 데를 100만 원씩 다 지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서 이제 활동 100만 원 어떻게 썼는가? 떡볶이를 사든 등산할 때 무슨 그 음료수 값으로 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모임을 위해서 공동체, 소그룹의 활동에 필요한 것을 한다면은 이렇게 주는 것도 우리뿐만 아니라 딴 데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활동가들한테뿐만 아니라 지역에 이제 들불처럼 커나갈 것이다,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 한다면 지금 우리가 푸트남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강한 결사체가 많이 생기면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되고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니냐 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활동가들이 필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활동가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려냐면 활동가들을 한 50명을 교육을 시키려고 내년도에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주부들, 경력 단절된 여성들, 그 다음에 취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청년들도 좋습니다.
오십시오 해가지고 50명을 이제 뽑으려고요. 뽑아서 교육 프로그램에 그 NGO 이론, 이제 우리 저기 그 박상필 교수님 같은 분도 오시라 해가지고 NGO 사상과 고상한 철학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시라 하고 또 그 유주환 씨잖아요. 유주환. 예. 서울 시내버스 앱을 만들었던 그런 청년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오라 하고 예, 부르려고요. 그 다음에 민달팽이의 권지웅 뭐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그 사람 그분들이 실습을 이제 단체에 갈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는 60만 원씩 그러니까 50명에다가 60만 원씩 드리려고요. 수당이 아니라 실습비로. 그러면 한 2개월 동안 한 120만 원씩 이제 받게 되고 단체 활동하고 제 생각으로는 뭐 YMCA나 이런 데 활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2개월 동안 활동하고 난 뒤에 그 YMCA 좋게 봤다 한다면 거기서 바로 채용이 될 것이고 만약에 단체가 사정상 채용이 어렵다 한다면 그분들끼리 모아가지고 제가 단체를 만드는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 협동조합을 구성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 그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마을에서도 또 지원금이 생기고 그래요. 마을 단위로 구 단위만 형성되면 이제 마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마을 기업으로도 연결시켜보고 그 다음에 NGO가 새로 생겨나는 그다음 활동가가 늘어나는 마을 만들기로 들어갈 분, 그 다음에 사회적 뭐 기업으로 활동을 할 분, 그 다음에 NGO의 영역에서 그대로 머물러 계실 분, 그래서 활동가를 해마다 한 그 30명 정도 최소한 목표는 50명씩 만들어내는 계속해서 활동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NGO의 계속 그 하소연이었고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걸 그렇게 현실과 일자리와 연관시켜서 풀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제가 심사의 주도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까 거버넌스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요즘에는 그 지원 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보시기에 요즘에 그 시민운동의 트렌드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시에.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추측하신가요? 일단은 아까 말씀했듯이 시민사회 네. 면에서는 네. 그쪽으로 이제 지역에서는 일단은 관성화 일단은 한번 전진된 건 후퇴하지 않으려는 특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워낙 근데 지금 전체 사회 전체가 그 방향으로 이제 가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네. 이 분위기에서 억지로 끌리고 가지 않고서라도 자연스럽게 정도만 지키려고 해도 좌편향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민성을 확보시키기 위한 부분을 관련해서 계속 좀 뭐랄까 실습이나 내지는 하여간 실천을 염두로 한 그리고 노동운동에 강조하는 그러한 딱딱한 교조적인 노동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좀 뭐랄까요 콩나고 이런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게끔 되는 이런 터전에서 뭔가 진짜 눈에 확인되고 민주주의적인 어떤 속성을 알고만 있어서 그냥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을 눈에서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체험된다고 그러나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것들 지원하는 어떤 시민사회나 어떤 그런 고민들이 있고 그게 된다고 한다면 공과 체계가 되지 않을까. 어쨌거나 뿌리는 씨앗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을 네. 그러니까 같이 느끼시는 바가 같은데 시민사회가 상당히 확장이 되니까 많이 이 인력도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자원도 좀 발굴이 되고 해서 제일 좋아하는 쪽은 행정 쪽입니다. 예. 시민사회 출신들을 많이 데리고 갔어요. 박원순 시장님도 몇몇 핵심들을 시민운동 출신으로 해서 채워졌지만 각 지역에서도 새로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그 다음에 시장이 되거나 할 때 시민사회 활동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캠프 선거 때 이례적으로 참여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민사회에서 길러지고 또 훈련되어 왔던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뒷자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뒷자리가 많이
비워요. 예. 그러면서 행정과 파트너십이 돼야 되는데 주도성을 오히려 행정한테 지원해준 격이 되어가지고 뺏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를 단체장 자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의 주도성들은 어느 세월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예, 요원한데 시민사회가 자기 주도성을 가지려면은 저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지방자치에 근간을 둔 민주주의를 똑바로 가자고 하는 깃발을 드는 순간 저는 이 행정과 거버넌스 게임에서 역할과 관계에서 정부와 NGO의 관계에서 훨씬 주도성들을 키워나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 관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강하게 평소에 갖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도 지금 많이 빠져나갔어요. 사실 우리가 수요를 해준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활동하고 있는가. 근데 일부분 다시 시민사회로 돌아온 부분을 봤습니다. 예. 시의원 하다가 구원 하다가 다시 그걸 계속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돌아와서 실무자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는데 어쩔 것입니까? 상당히 물은 흐려지지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규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이 시민사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아주는 이런 격이 되어서 힘은 이제 강화돼야 됩니다만 현실은 아직도 주도성들이 행정한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우리 광주의 활동을 근간으로 하고 또 시민센터들 모임이라든가 또 연구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역 운동에 오히려 더 에너지들이 더 많이 비축되어 있고 그걸 끄집어내는 것이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을 읽거나 그걸 성숙화 시켜낼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바로 제가 지역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이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서울도 이제 지방이기 때문에 서울도 하나의 자치권 안에 있는 중앙정부로 상대방을 규정을 해야 되는 하나의 지방 자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자치에 대한 개념들을 좀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가 발전돼야 된다고 하는 걸 같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은 지역에서 NGO 일자리를 만들자. 과감하게 NGO와 일자리 부분을 매치를 시켜봐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활동과 양성을 하는데 주력을 하겠다 하는 것이 큽니다. 그리고 이 정보와 공간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그 다음에 단체들도 만들고 육성하는 그런 지원자로서의 역할들을 해볼 거다 하는 겁니다. 예, 저 이야기는 이제 끝났는데요. 우리 벽면에 이것은 우리 벽면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벽면이 복도가 이렇게 큰데 여기에 이 크기에 붙어 있는 대형 현수막입니다. 줄탁동시의 정신으로 광주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는데 NGO 시민재단은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하는 걸로 광주의 특징이자 또 지방 자치 영역 하에서 지역 운동을 하는 저로서 느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걸 들으시고 같이 이야기해 볼 만한 것을 한 번씩 토론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의문점이 드신가요? 저희뿐만 아니라 앞에 지역 운동을 하는 지역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 양식이라 할까 사고 방식에
궁금점들은 없으신가요? 한마디씩 해보십시오. 우리들은 지역에서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이렇게 냇물이 흘러서 이렇게 강으로 가고 바다로 이렇게 모아지듯이 서울에서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지역에는 내려옵니다. 광역 활동을 하고 기초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초에서는 종합판이 됩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NGO 이런 것들이 광역에서는 나눠지는데 기초단체에서 공익활동 지원센터 같은 데 있으면 그건 종합으로 다 됩니다. 한 군데 다 모았죠. 재밌어요. 저녁 있는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외로워요. 애로우신가요? 애로운 분들하고 같이 만나면 됩니다. 요즘에 커피숍 문화가 저녁 있는 삶을 해주겠더라고요. 옛날에는 매일 이렇게 치킨에다가 맥주만, 소주만 포장마차에서 마시고 그랬는데 그런 거 않고도 커피숍이 꼴배기 진짜 싫지만 거기서 공간 제공을 해주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제가 강주에서 왔으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멀리서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편입을 해서 지금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이건 NGO는 공부 안 해도 기본은 또 있는. 일단 그냥 여기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러면 그 월급 같은 건 어떻게 주나요? 여기 지금 활동한다면. 네. 그래서 제가요 씨한테 50명 분 120만 원 곱하기 50명이 얼마일까요? 6천만 원입니까? 6천만 원을 우리한테 주라. 왜냐면 우리가 그냥 당장 하고 싶은데 돈은 아직 없으니까 지역재단 잘 되면 우리가 펀드 만들어서 줄 텐데 당장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없다. 씨한테 6천만 원을 주라 했어요. 준대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이렇게 하면은 다른 좀 센터들도 지역에서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딱 100개 간다니까요. 저기서 충청도에서 뭐 했다 그러면 쭉 100개 가지고 강주까지 딱 오고 강주에서 잘하면 딴 데 이제 파급이 될 것 같아요. 시한테 달라 그랬습니다. 아까 그 시민운동의 소관계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산책이라고 네. 말씀하셨나요? 근데 이제 네. 저는 그 시민운동 자체가 정의가 뭔지,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모든 그 시민들의 움직임을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건지.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숙제 때문에 책을 한권 읽으면서 네. 이게 좀 계속 번갈아 같은 용어를 시민운동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라고 했다 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게 그러면은 시민운동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그 모든 시민들이 각계 그 구석구석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시민운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는 네. 시민들의 움직임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시민운동의 침체기라고 할 때 그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건지 제가 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잘. 네. 친책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제 이렇게 주소가 없을 수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달밖에 안 됐고 네. 한 달 되면서 제가 시민운동이라는 것 자체도 좀 들어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이제 문외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거는 시민이라는 말 자체,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면 저는 이제 시민운동이나 이런 거 전혀 이제 문외한으로 살았었는데, 제가 작년부터 시민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 이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볼 때 시민의식이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네.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개인을 볼 때 시민이 너무 중요한데, 시민의식이 중요한데, 그럼 나는 시민의식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네. 시민이 뭐지? 라는 생각이 되게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을 들으면서 제일 다가온 거는 시민은 자발적이구나. 예. 주체적인 네. 문제구나. 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속한 그 그룹에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어떤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문제는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네. 저 자신이 네. 살아오면서 네. 학교에서. 물론 이제 저야 이제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네.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시민으로서의 교육. 네. 좀 이게 강의하신 거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네, 좀 맞진 않는데 예.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해서 아 이런 측면에서 너무 중요한 이런 것들을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하여튼 들었습니다. 네. 좀 네. 이 강의하신 거하고 좀 별개네요. 네, 시민운동 제가 이제 질문하려고 하다가 말씀드린 네. 시민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아까 저희도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즘 평생교육기관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 평생교육에는 무슨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 또 뭐 취미 활동과 관련된 자격증, 뭐 이런 것만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놔두어서 그걸 평생교육이라고 또 인문학 조금 넣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민주시민 교육이 평생교육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지금 뭐 40 이상 되어가지고 30 이상 되어가지고 이제 시민이 뭔가를 스스로 느끼고 그런 교육을 이제 접한다라고 하셨듯이 우리 교육이 그렇게 체계가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운동은 결국 주체가 시민이고 또 지향점도 시민입니다. 스스로에게 스스로 무브먼트를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변화를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연대를 통해서 그 지속성을 가져 나가는 것. 예, 그것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안 되니까 단체를 만들게 되고 그런 단체들이 모여 있는 데를 시민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 시민 운동이라 하지 않죠. 운동은 이념성이 있는 거죠. 변화를 목표로 하는, 변화를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냥 왔다 갔다 시민들이 만나고 친목하고 그것을 시민 운동이라 하지 않고 시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운동은 굉장히 이념성들이 포함된 개념이어서 사회 변화를, 지역의 변화를,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조직이라고 하는 형체를 띠고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운동이 과거에는 굉장히 강했어요. 상대편이 우리를 너무나 옥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항하는 수단도 또 강했고 학생운동과 시민운동. 근데 사람이 많이 이제 상대방들이 적이 누구인지 민주 대 비민주 대결의식도 많이 없어졌고 의회가 또 우리 시민운동 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시민들을 대변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 시민운동이 소강 상태가 됐다는 것은 다 같이 느낀 바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만 말씀드려보면 이거 주도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사회가요 행정으로부터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이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를 선점해버렸어요. 시민사회가 가장 지금 아쉽거나 통탄해야 할 부분은 행정 쪽이 그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그런 사회적 이슈를 우리가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큽니다. 사회적 경제라든가 이게 전부 다 또 그 사회적 의제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또 변화와 혁신을 깨우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행정 쪽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방자치에서 얼마나 큰 경쟁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성북구청장이나요, 뛰어난 분들, 성북부청장이나 요즘 잘 뜨고 있는 수원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안이라든가, 이런 또 광주의 그 광산구라든가, 이분들은요, 지방자치를 굉장히 이해를 순발력 있게 잘하는 분들이에요. 지역에 실험을 다 해버립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배 더 제도 안에서 직접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사회혁신을 지자체 안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갖고 있는 가장 큰 브랜드가 혁신 아니었습니까? 변화와 혁신. 이게 우리한테 트렌드였는데 이것을 선점당했어요. 뺏겼어요. 행정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주도성은 떨어질 것이고 시민사회 영역에서 어떤 경계는 굉장히 허물어질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어떻게 요구를 해야 하냐면 그럴수록 우리 스스로가 이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무리 단체장들이나 지방자치 영역에서 행정자치가 잘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NGO한테 속을 들이다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출직이거든요. 이 사람들 투표를 통해서 행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고 마는 것들이 너무 많게 부실한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전임 시장이 잘했다고 하지만 임기 끝나고 새 시장이 바뀌면은 그때 사기였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 버립니다. 이게 지방자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볼 수 있는데, 지금 행정자치를 하고 있는 행정 쪽은 한계가 있는 한정된 시간 동안에 주도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전국은 우리가 비관적이지 않다. 우리가 거꾸로 민주주의자가 되고 지방자치를 신봉하는 그런 이론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시민운동은 이 자체만 해서도 충분하게 자기 근거와 사회적 영향력들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또 이야기가 반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중요한 말씀을 아까 던져주셔서 저 민주시민 교육 꼭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평생교육원에서 다 빼앗아 갔어요. 예. 그래서 대전 쪽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민주시민 교육은 평생교육 안에서 떼가지고 우리 NGO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내야 할 것 같아요. 연대를 하고 있는데. 시민성이라고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자율적인 존재와 그 자율에 따른 책임을 같이 져주는, 예. 이것이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아니겠습니까? 자기 권리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권리 행사를 자율적으로 잘하지만 또 그와 함께 자기 스스로가 참여도 해주고 또 어떤 협조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져주려고 하는 이 양자의 그 자율과 책임을 같이 갖고 있는 그 존재야말로 정말 보통 시민 이상 진짜 민주시민이고 시민성을 갖는 인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은데 그런 네. 문화센터나 뭐 이런 것들이 자기 개발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평생교육원이나 다 네. 개발. 네. 근데 그러니까 나라를 볼 때 어떤 경제 기업이나 나라나 네. 그 관리 감독해야 되는 그 감시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 자기들이 이익을 먼저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네. 결코 굉장히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방자치면은 광주시면 광주시에 대한 관리 감독도 되어줘야 되고 저야 이제 현장에서 경험한다기보다는 뉴스 같은 걸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결탁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거기서 어떤 부정과 불의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역할이 저는 시민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평생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거기에서 어떤 그 아젠다 같은 거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그 정말 깊이 있는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겠구나. 저는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 선생님 어디 동네 사세요? 저는 바로 이 동네에서. 그러십니까? 주민참여 아까 말씀. 네. 주민참여 예산 이원으로도 활동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저가 이제까지 아까 계속 말씀드린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네. 이제 겨우 이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좀 들어온 거고 네. 네, 이제 자꾸 이렇게 적극적인 이 제스처가 필요하겠다. 네. 생각이 되게 많이 그렇습니다. 예. 저도 끝낼게요. 근데 한마디만.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는 잘 몰라요. 네. 동네에서 찾으면요. 동네에 찾으면 전 직장 개념이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가요. 동네 코디네이터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뽑았어요. 한 달에 140만 원씩 주면서 140만 원씩의 활동비를 줄 테니까 마을에서 마을 활동을 하시오.
그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하시오. 그리고 10명을 뽑았습니다. 이게 자기 마을에서 자기가 활동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한 사람인데 더 체계적이고 다른 사람이 그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식을 밟아줘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해서 140만 원씩 매달 10명한테 이제 좀 시험적으로 주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30명을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결국 지자체는 그런 돈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마을마다 140만 원 정도씩 자기가 동네 사람들하고 마시고 동네 일을 같이 또 하기도 하고 어디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늘려간다 한다면 선생님처럼 가사와 그 다음에 육아와 또 일이 함께 있는 그야말로 마을 속에서 지속 가능한 그런 개념의 삶들을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좋은 기재들이 있으니까 그 주민참여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민주주의를 훈련한다든가 보통 시민 이상으로서의 자격과 또 대우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공무원들도 지역에 가서 역할을 하자고 하는 것도 NGO를 이해하고 알고 있는 우리 그 학과의 동문들은 정말 지역에 자원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뽕을 뽑아먹어야 할 것 같아요.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멀리 가서만 이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마을 만들기 요즘에 허드러져가지고 예산 많이 나옵니다. 모니터라고 예산도 나오고 무슨 이원호 참여해 주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그럴 때 이 NGO 이론적인 공부하고 동네에서의 실제로 동네 리더가 되는 거하고 겸하면 정말 멋진 가장 자유스러운 새로운 미래의 그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의 일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제가 정리해 봅니다. 저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 아까 굉장히 만족한다 했는데 일과 꿈과 그다음에 관계가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곳이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같이 지방자치나 마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미래도 발견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학을 전공을 원래는 했는데요. 정치 정말 하고 싶고 뭔가 좀 확 뒤집어졌으면 쓰겠는데 마을에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에서 꿈을 오히려 더 접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이대로 맞춰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